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엔데믹 선언이 그냥 희지부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프라인이 열렸거든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그 회장님이 아주 필두로 그 직원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100명을 만나러 갑니다. 그걸 갖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나도 우픈 일이죠. 회장님이 연세도 계시고 또 그리고 회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참 우픈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될 때일수록 안 될 때고 막 이렇게 방향성이 없을 때일수록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위기라는 거에 단어 있지 않습니까? 위협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른 또 그 반대 이게 동전의 손등과 손 하얀 면 그리고 이게 까만 면이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가는데 그걸 갖다 한번 왜 이렇게 방향성이 없이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거의 다 지금 줌 미팅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나타나질 않아요. 오프라인이 이렇게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방향성을 찾을 거 아닙니까? 자, 회사에서는 그 3년 반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방향들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지금 이걸 갖다가 보고 있고 여태껏 준비를 해왔는지를 갖다가 알면은 저희의 방향성도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3년 반 동안에 회사에서는 그때부터 돈을 투자를 해갖고 물경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그 회사 그 지금 플랫폼에 알고리즘을 갖다 심는 작업을 갖다 기존에 있던 그 앱을 갖다가 뭐 일부 수정을 해서 뭐 재판매 하는 사람들 인터넷 재판매 하는 사람 잡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0.01%도 제 생각에는 그냥 뭐 1%도 안 되고 0.1%도 안 되는 그건 아주 국부적인 그 일의 하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포스트 플랫폼 그거에 이제는 기치를 두고 이제부터 실질적인 이제 전담 배송소부터 이제 슬슬 이렇게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3년 반 동안에 투자를 해서 계속 지금 그 몸을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플랫폼,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우픈 얘기가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라는데 시스템을 몰라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두꺼운 책이 1세, 2세, 지금 이제 2세까지 다 떨어져 갖고 지금 이제 3세가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무려 9천 권이 팔렸습니다. 9천 권이니까 어딘가에는 그 책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3세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와 있는데, 진짜 책을 읽어도 현실적으로 이 책대로 될까? 근데 실질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제가 4년 전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지금 시스템대로 그걸 갖다 그때라도 와서 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착착착착 인제서야 오히려 더 기지개를 펴고 더 오프라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아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됐더니 왜냐 네트워크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다. 특히 애터미는 시스템 사업이다. 그리고 또 유일한 또 플랫폼 사업이다. 네트워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한 플랫폼 사업이다. 그것도 포스트 플랫폼이다. 충성도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개념적인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100%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작업도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플랫폼이 뭔지를 몰라요. 시스템 소득이라는데 시스템이 뭔지를 모릅니다. 6월 달서부터 제가 시작해갖고 플랫폼 그리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아주 그냥 학문적인 거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가 그 MIT 공대 그 마이클 쿠스마노 교수가 플랫폼이라는 거는 앞으로 플랫폼 사회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예견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는 아주 나쁜 역파까지도 지금 이제 벌써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부의 쏠림 현상, 거대 플랫폼이 모든 거를 다 그냥 독식을 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가 있고 우리는 그 많은 네트워크 업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만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누구한테가 설명을 하고 누구한테 그래서
다단계라는 편견을 없애고 그거 지금 운운할 때가 아니거든요. 플랫폼 요즘 플랫폼 얘기해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플랫폼? 그럼 다 뭔지는 몰라도 전부들 다 그냥 귀가 번쩍 하거든요. 대충 들은 얘기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3개월 전서부터 플랫폼과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가 나눠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그냥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를 얘기하니까 한 65세, 66세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이 그거를 3번, 4번 듣고 그거를 그냥 설명을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이해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태껏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그 플랫폼하고 뭐 실증조통 간에 플랫폼하고 연결 안 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카톡이고 눈만 뜨면 당근이고 눈만 뜨면 쿠팡이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쿠팡 당근 그냥 뭐 이러고 카톡이니 뭐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또 거기에 플랫폼의 주인입니다. 연결자로서 아주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기회는 아마 일생일 때 올까 말까한 이 기회인데 플랫폼을 설명할 줄은 몰라요. 안양 모두모아센터 9월 2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원래 있던 그 본부장님이나 그쪽 그룹하고 또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줌 미팅서부터 같이 해왔던 그분들이 같이 합세가 돼가지고 지금 인원이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왜냐면은 뭐를 해야 되는 방향성을 찾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을 불어야 되는 시스템 사업이고 거기다 또 플랫폼 사업이에요. 근데 시스템도 알고 플랫폼도 확실히 아니까 그분들이 자신만만해지고 이거 진짜 이제는 드디어 우리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고 아주 벌써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다니는 느낌 있죠?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갖다 전화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지금 그거하고는 너무나도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빼놓고 나머지 네트워크를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 그 3년 6개월 동안에 회사에서 그렇게 탄탄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기자를 다져놨는데도 그게 뭔지를 알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구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010년도에 제가 나왔을 때부터 제 자영 사업인데 제가 좌측, 우측,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꼴랑 2줄밖에 없는데 그거 권한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한 줄만 깔아야 된대. 그래서 한 줄만 쭉 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한때는 그 한쪽에서만 제가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초창기에 그냥 두 번째 그 스테이지에 들어온 사람이죠. 첫 번째 스테이지는 전부 다 지금 임페리얼 가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차이인데도 너무나도 엉터리들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한 줄만 쪼르륵 깔았다 보니까 한 줄만 쪽 하니까 나머지 한 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낸 사람은 된 거고 해내지 못한 사람, 그나마도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맨날 희망고문만 당하다가 지금까지도 뭐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고문만 당하다가 지금 다 이제 코로나 3년 6개월 지나니까 몸은 편해졌죠. 그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줌을 하니까 그냥 줌에서 할래요 이러다가 그게 이제 한 3, 4개월, 5, 6개월 전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다가 이제는 얘기 나오는 게 그냥 저는 소비자로 남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코로나를 지나고 회사가 이렇게 포스트 플랫폼에 이제 기치를 두고 이제 제대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뭐 그렇게 그거보다 더 좋은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세일즈 회사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테니카라든가 세일즈의 원조 회사죠. 쉽게 얘기하면 세일즈에 관련되는 그 모든 카네기 스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모든 그리고 진짜 정석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세일즈의 기본 뭐 저희도 일종의 세일즈니까 세일즈의 기본에서는 뭐냐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그거 큰 거를 갖다가 그냥 그 몇백만 원, 지금 몇천만 원으로 하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한번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도 생겨, 그거 하면서 너무나도 몇 개월 동안 막 못했던 그게 있어갖고 그게 하나 하면서부터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한 줄만 쭉
이렇게 깔아놓고 한 줄만, 이제 나머지 한 줄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줄을 못 해본 사람은 두 줄을 할 줄도 모를 뿐더러 해도 유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힘한 공부만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5년은 있었든 10년은 있었든 누구 초대해갖고 있으면 초대하면 뭐합니까? 초대해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복제 다 시스템이 없으니까 다 복제에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그게 그 무기력함이라든가 그런 거, 무능함, 이거에 대해서 아주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저기 뭐 나만 그렇다면 좀 그런데 다 한 줄로 쭉 따라서 소실적만 이렇게 그냥 자기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초대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냥 나만 석세스를 가, 나만.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는 오프라인 열렸으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저는 그냥 소비자로 남을래요. 그러면 오프라인 미팅에도 나와라 그랬더니 오프라인 미팅에는 그냥 줌 미팅으로 하시죠.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비일비재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업자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태껏 그 사람들을 그렇게 키운 거, 복제를 시키지 못한 거는 그 사람 스폰서의 어떻게 보면 또 책임입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원통하게 짝이 없죠. 그거 뭐 나름대로 붙여주고 넣어주고 별짓을 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빠지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처음서부터 이렇게 한 줄로 쭉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케팅 플랜을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30만 PB를 갖다가, 아니 처음 오면 알파벳을 배운 다음에 영어를 최소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알아야 한글을 갖다가 발음할 줄 알고 한글을 깨칠 거 아닙니까? 뭐 얘기라도 말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쓰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말을 하라고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14년 동안은 그렇게 왔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밖에, 아주 100%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억자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시스템이 그 자기업 푸틴복이 어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원칙 중심의 문화라고 그랬는데 그 원칙이 뭐냐 그랬더니 정선상략이다, 그 다음에 뭐 재심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자영사학과답게 해야 되고 교육사학과답게 자기도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팀워크까지 맞아줘야지 이제 복제가 완성을 갖다가 이루는 거. 그 개념적인 5가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꼭 네트워크라면은 이게 각자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똑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쇄 수익을 받겠다는, 그 연금 수익을 받겠다는 건 다 똑같은 목표를 갖고 다 이 사업에 임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유전자도 틀리고 서로 그냥 다 이렇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린 사람들 갖다가 하려면은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내지는 조직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이 절그 삼덕이라고 하는 원칙을 얼만큼 제대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제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몰라. 그리고 책을 그렇게 써서 이렇게 그냥 알기 쉽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 그냥 들을 때뿐이고, 그때는 끄덕거리다가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그분들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보면은 그쪽 판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지금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이 열렸으니까 저도 무슨 뭐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도 열렸으니까 이제 슬슬 짱 보다가 이제 좀 더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더 가라앉거나 아니면 안 하는 분위기로 그냥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너도 나도 안 하는 분위기로 지금 돼 있어요. 여기저기 제가 한두 군데에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그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코로나 전에 한 100명이 넘는 그런 센터들 15명, 20명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대요. 다 뭐 나 그냥 소비자로 있을래요, 나 그냥 뭐 줌 미팅만 참 뭐 자다가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 힘이 나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협이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지금 백만갑을 진두지휘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네트워크 중에서 애터미만큼 쉽게 설계되어 있는 게 없어요. 회장님이 너무 쉽게 설계해놔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직급 도전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지금 켜켜이 그걸로 그냥 14년 동안에 14, 15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가장 나타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경우가 지금 생겼다는 얘기죠. 소위 얘기해서 가만히병. 가만히 있고 짝만 봐. 그래서 요즘 꽃돼지가 아니고 돼지클럽. 아주 돼지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있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또 코로나가 풀리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다가 이쪽에 한쪽에 나오면 이쪽에 그냥 맞춰서 그저 한 6만 원에도 받으면 그거나 맞춰 먹는 거. 그러니까 그 밑에서 죽어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방구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올린 거에 속고 소시적 맞춰서 이렇게 먹는 거에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다 2차제 그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그 돼지들은, 돼지 클럽 꽃돼지들은 접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딴 분들한테 안 나타나주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으로 지금이 아주 큰 기회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그 책도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4년 동안에 이렇게 하니까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 와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하도 많이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어쩌면 책보다도 더 정확하게 책은 어차피 책이지 책대로 이렇게 되겠나? 아니거든요. 책보다 더 생동감 있고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본인들이 눈으로 보니까 이게 진짜 시스템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거기다가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주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아주 그냥 66세 되신 분들이 그냥 서너 번 듣고 자기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거를 몇 번이고 듣더니 그다음부터 따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가 돼요. 센터로 초대가 됩니다. 제가 여기 안양센터로 온 지 지금 보름밖에 안 됐어요. 9월 2일부터 지금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매회 할 때마다 신규들. 근데 완전 신규는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자빠져 있던 분들 있죠. 이제는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자빠져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걸 듣고 아주 밝아지고 잘 결단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하겠다.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흐뭇할 수밖에 없죠. 요번 토요일 날은 그래서 제가 플랫폼하고 이제 플랫폼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얘기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과연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애터미 하는 사람이고 애터미를 이렇게 회장님을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회장님은 그냥 아주 영처럼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수만 명을 갖다 이렇게 구제를 해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제가 노가다를 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전 노가다판에 가면 저 받아주지도 않아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는 그나마도 또 나이까지 많이 먹어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한 현역으로 큰 돈 버는 건 없어도 자당하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 얼마나 됐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분은. 자당하네. 대단하신 그건데 이제는 거의 정점까지 다 왔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냥 숟가락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다 져놨어요. 이제는 반찬도 이제 골고루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떠먹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건데, 그냥 소위 얘기해서 플랫폼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오토국장만 제대로 네트워크 시스템대로 플랫폼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움직였으면 오토국장만 돼도 이제는 그냥 상한선에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상한선에 가 있어. 그걸 억지 충향으로 해갖고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도 다 네트워크를 다 애터미를 10년 가까이 다 하신 분들인데 그분 앞에서 제가 저다 14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혹세무민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거기 다 직급들이 다 본부장, 국장 거의 다 국장 이상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바보들인가요? 거기서 한 분도 진짜 이렇구나. 우리가 진짜 플랫폼인데 왜 이렇게 몰랐지? 거기에
안양 모두모아 센터에 앉아 있는 분들, 그래서 몇 번씩 와서, 그리고 신규들도 금방 알아듣더라고. 왜냐면 그 스폰서가 벌써 몇 번 듣고 그걸 갖다 벌써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조한테 이렇게 들어본다고 와서 딱 들으니까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야, 이제는 난 된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근데 초대가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저희는 제 차원에서 보면은 교육이 아주 양질의 교육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초대가 일어난다는 건 교육이 재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토요일 날,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뭐 바로 토요일이 된 것 같은데, 사전에 요번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의 세븐코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데, 그 옛날에 뭐 세븐코어하고 했던 그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세븐코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거를 갖다가 변질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븐코어를 만들 줄을 모르고 만들 생각도 없어요. 목표도 없고 하니까 사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스폰서라는 건 자기만 열심히 바빠. 그래서 그냥 붙여주고 또 떨어지면 또 붙여주고 또 넣어주고 뭐 이 짓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총장이 되면 뭐합니까? 크라운이 되면 뭐합니까? 암 걸려야 암. 맨날 저기 무너질까봐 걱정, 여기 또 뭐라 그러면 또 그럴까봐 걱정.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피 말라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도 전혀 늦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회사가 지금서부터 시동을 걸어갖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그 형태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는 그 시점이 내년 정도까지만 됐다 그러면,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시스템하고 플랫폼을 배우셔야 됩니다. 딴 건 몰라도 그거만큼은 배우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안양 거기 센터는 아주 넓게 잘 해놨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아직도 널널하니까 오셔갖고 여러분 배워서 여러분 사업을 키우는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9월 달에 모든 그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거의 다 준비는 다 마감이 됐는데, 아직 하나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케팅 플랜. 자,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 그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 아주 초창기 멤버서부터 그 30만 PB라는 거,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 자격 부여한다는 그거를 갖다가 가입비가 없다면서 무슨 또 30만 PB를 해야 돼? 뭐 그게 가입비 아니야? 이럴까봐 그거를 언제부턴가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ABCD를 안 가리키고 한 그것도 아주 30만 PB의 의미서부터 해서 마케팅 플랜을 거꾸로 환산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 뇌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14만 6천 200만 원인가 그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어떤 그냥 진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 14만 6천 2백인가 그거를 알고 하면은 투자고, 모르고 하면은 배팅이라고. 그건 참 궤변도 아니고, 그건 완전 그분들의 의식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유튜브에 나와서 그거를 아주 또 무슨 유튜브 거리라고 그걸 또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아주 너무나도 씁쓸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처음부터 얼만큼 탄탄하게 기초 있게 제대로 남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그것도 원칙에 입각해갖고 제대로 해야지 그 원칙의 성이 공고하게 다져지는 거지. 처음부터 엉터리로 하니까 그다음 끝머리가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다시 지금 첫 단추가 잘못됐으니까 다 클러갖고 다시 매야 되는 그건데,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20날 김용화 팀장,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강의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알기 쉽게 아주 그냥, 근데 그분은 직급도전 그 프레임 하에서 이건 아닌데 왜 회장님 그 석세스에 가서 들을 때는 이런데 여기만 오면 틀려지지. 그거를 3년 반을 고민하다가 이 시스템을 찾아내고, 야, 여기 순서를 내가 안 했던 게 아니네. 다 했던 건데 요거 순서를 딱딱딱딱 이렇게 해주니까, 아, 요게 시스템이 요렇게 굴러가는,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지금 올곧게 지금 4년을 해갖고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 사람이 그 김용화 팀장이 와서 제가 아주 부탁을 해서
그래갖고 요번 수요일 날은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날 20 날은 1부, 2부 해갖고 마케팅 프레임, 마침 훈민정음 저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했던 훈민정음 그것처럼 1부는 훈민정음, 그러니까 마케팅 프레임 원본 초보자 눈높이에서 있는 그거를 원본 그대로 풀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20분 줬다가 2부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있죠. 그거를 해석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태껏 어떤 부분이 꼬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고, 어떻게 너무나도 쉽게 잘 만들어 놓고 진짜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하는 바람에 지금 꼬이대로 꼬여갖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를 아주 해례본, 그죠? 훈민정음 원본을 갖다가 그거를 일반 백성들이 무식하니까 백성들한테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해례본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번 아주 20날 안양 모더문화센터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걸 거부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누구나 Q서부터 해갖고 1T, 2T, 3T, 6만원 받는 거, 12만원 받는 거, 그것만은 주장해갖고 그렇게만 해왔는데, 현실이란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 냉탕, 원탕 다 지금 해본 상태에서 얘기한 거니까,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크니까,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마케팅 프레임 들었던 그 프레임에서 깨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의식만 좀 바꾸는 그거를 갖다가 요번에 아주 20일 날 단단히 준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와서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날 많은 분들 초대해서 또 그러고, 누구를 초대하기 전에 여러분서부터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 마케팅 플랜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초대하시고, 제가 9월 달은 준비 기간이고 이래서 아직은 비공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월 달서부터는 제가 아주 공개로 그냥 모든 걸 다 밝히고 그냥 할 생각입니다. 저는 한다 그러면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직도 비공개로 할 때가 이렇게 사람도 좀 적고 뭐 한 40-50명밖에 안 되니까는 아주 오손도손 제대로 알기도 좋고 하니까, 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와서 여러분들 거로 담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최소한 지금 이런 아주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데서 방향성을 찾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아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동안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들을 못 하시니까 이 책을 만든 지는 지금 2년이 넘어가, 세세마 나올 때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해서 제가 이거를 강의를 갖다가 그동안 플랫폼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시스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스쿨 형태로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바람에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제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기초부터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제가 이 세세마 플랜, 세세마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2010년도서부터 일본은 그때 이미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주자에서 빠졌습니다. 쓸데없이 TDM이 뭐 시간 분할 방식인가 자기네 고유의 방식을 갖다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완전 주자에서 낙오가 돼서 지금 일본은 IT 쪽에서는 지금 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곧 3,000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곧 얼마 안 있어서 한 1년 내로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잘 나가는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선점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진다. 이미 미국 사회는 이미 그렇게 나와서 이제 폭동 수준까지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AI라든가 챗봇이라든가, 우리도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이제는 빠른 배송 정도가 아니고 이제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대까지도 이제는 거의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캐시어가 없어지고, 그리고 AI가
변호사들이나 예를 들어서 판검사들이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AI는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축적될수록 더 지능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만 얘는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애입니다. 왜냐면 시행착오 한 것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런 캐시어라든가 변호사, 기자 뭐 등등해서 전방면에 걸쳐서 소위에서 AI가 그 일을 더 훌륭하게 착오 없이 그것도 시간도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단지 그게 너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어느 정부나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조율을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때는 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반이 슬금슬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는 플랫폼 사회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애터미는 아주 완벽한 그것도 포스트 플랫폼입니다. 충성도가 어마어마한 높은 그 플랫폼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은 제일 나쁜 점은 부의 쏠림 현상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0.01%의 플랫폼 주체들하고 0.002%의 0.001%의 플랫폼 주체, 아마존 뭐 이런 데들, 알리바바 뭐 이런 주체들하고 거기에서 같이 합력을 하고 있는 소위에서 그 보안자라고 하는 분들, 또 연결성을 갖고 있는 연결자, 그들이 0.002%. 아무래도 그거를 주체하는 세력보다도 고구에서 보안을 해주고 연결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시쳇말로 해서 쪽수는 더 많으니까 그게 그래서 0.02% 그들이 거의 독식하는 그런 사회 형태로 가고 있다. 뭐 이미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피부로도 느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유, 그러니까 플랫폼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공유하고 초연결 사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도 덜 들 뿐더러 더 효율적이고 더 좋기 때문에 어차피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작용으로 해서 부의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에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건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OECD 그 최저 출산율도 0.84에서 0.78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를 더 안 낳는 거야.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더 지금 OECD 최고로 늘어나고 있고. 자단에 이런 아주 그냥 누구나도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앞으로 자산소득 돈이 있거나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돈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있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갖고 있거나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건 플랫폼이거든요. 이제는 그 3자만이 그 1%에 들어가서 나머지 분들은 다 거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진짜 하위층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분들은 진짜 그거는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제가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문명의 이기를 갖다 누리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데서는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더욱다나 우리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65세인데도 지금 이렇게 팔팔하니 그러니 뭐 옛날 같았으면 벌써 노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머리도 좀 팽팽 돌아가고 아직도 전 전혀 그런 거 못 느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딴 분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지금 어떤 거죠? 요즘 젊은 제 아들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제 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뭐냐면 요즘 애들 어느 회사에 충성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N잡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그나마도 그거 못하는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또 5060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3중고, 4중고, 뭐 2030 애들은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출산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또 꿈도 포기했대. 그러니까 꿈이 없는 젊은 애들이 그게 젊은 애들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나이 먹으신 5060 우리 세대들은 또 어떠냐고요. 또 애들 또 출가시켜야지 뭐 해야지 돈은 들어가는데 돈벌이는 없고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시켜주는 데도 없고
그런데 때마중 저 경조사 때 또 돈 나가야 돼. 또 저는 막내라서 8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막내기 때문에 그래서 했지만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다 모시고 있었거든요. 저 위에 저 4명이 전부 다 미국에서 50년, 40년이 50년이 다 넘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냥 막내지만도 제가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우리 저기 베이비 부모 우리 나이 때를 정점으로 해서 그 위아래 한 5, 6년 이때 되는 베이비 부모가 사실 그런 3중고 4중고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대안이 있나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라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애터미언들은 기회가 대충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포스트 플랫폼의 미래가 비전이 우리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벌써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서부터 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그 형세를 갖다가 현실 점검을 좀 어느 정도만 짓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회사가 방문 판매업체로 업체로 그 창립을 해서 2011년 1월 달부터 네트워크로 바꿨습니다. 완전히 네트워크업으로 2011년도서부터 완전히 그렇게 해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한 건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또 이 시간에 또 얘기할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메이에 이어서 2등 벌써 된 지가 오래됐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런 정리만 되면은 이제는 뭐 아메이를 갖다 넘어서는 건 뭐 시간 문제이고, 그거는 지금 조율만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글로벌 기준으로도 12등을 하다가 탑 10 안에 들었다고. 근데 곧 8위에서 5위까지도 올라간다는 게 다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주 그냥 초고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목도를 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차피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그 보상 플랜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벌 수 있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돈을 마케팅 플랜이 왜 마케팅 플랜이 어느 다단계나 전부 다 있냐면은 그 직급이라는 거를 정해놔요. 뭐 에메랄드니 다이아몬드니 우리는 샤론 로즈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그 아메이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전부들 다 보석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왜냐면 그러한 목표가 없으면 세일즈 마스터다 그런 목표를 걸어놓고 난 200이 나의 목표야, 월 200이 목표야, 그러고 그걸 죽어라고 하려고 하는 그게 생각하지, 목표가 너무 멀거나 안 보이거나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딱 단계별로 그렇게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그 보석을 보고 그걸 보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되겠지 하는 사람하고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어느 다단계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뭐냐면은 Q입니다. Q. 뭐 가입비, 유지비 뭐가 없다, 뭐 없다, 그리고 무자본, 무점포다, 그리고 상한선이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뭐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을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그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들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신규가 왔을 때는 내가 이 사업에 한번 해보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뭐 말은 그렇게 점잖지 못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 속마음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확실하게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한테도 누구한테나 똑같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 Q를 달성해야 됩니다. Q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Q라는 게 뭐냐? 퀄리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자격을 획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을 갖다가 득하는 거를 갖다가 그 퀄리피케이션 Q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돼야지 수당받을 자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30만 또 30만 30만 해서 6만 원을 받기 위한 그게 아니고
30만 PB가 갖고 있는 그 Q라는 거의 의미가 어떠냐면은 30만 PB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느 다단계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메는 20만 PB고 우리는 30만 PB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30만 PB를 달성하면서 소위에서 자기의 면역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애터미는 하나 두 개만 좋은 게 아니고 30만 PB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돈 들어가는 거를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이건 애터미는 한두 개 칫솔만 좋고 뭐 해무이만 좋은 게 아니고 다 좋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믿고 쓰는 애터미.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그 큐레이션이 그냥 회사에서 칼같이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나 선택장애 나 이렇게 결정장애가 많은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를 하려면은 고민이 많어. 저안에 또 제품이 워낙 또 뭐 우리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아주 그냥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믿고 쓰는 애터미 30만 PB를 갖다가 자기가 1PB서부터 그냥 조금서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야 이거 손해보는 거 없네. 어차피 내가 브랜드를 갖다가 2080 치약 쓰다가 우리 거로 바꾸고 뭐 또 오메가3를 먹었는데 여기는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이거 먹었더니 더 좋네. 그리고 이거 저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러네 저것도 그러네. 그래서 한 30만 PB 조물조물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 한 10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쓰게 되는 그게 30만 PB거든요. 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의 강권 비슷하게라도 권유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게 30만 PB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100% 활용을 하고 내가 진짜 좋다는 걸 갖다가 누구한테 하려고 그러면 양심 속이지 말고 안 쓴 거로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30만 PB라면 한 우리나라 그냥 돈으로 치면은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식당 하는 분이 이렇게 와서 우리는 물티슈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뭐 300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노멀하게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당당히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다 보면은 애터미 물건은 내가 이렇게 회장님은 워낙 칼같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그냥 믿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걱정하고 이거 요거 또 샀는데 또 내일 또 이게 또 가격이 더 싼 게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까지 만드는 그 아주 기초 작업이 30만 PB입니다. 그러니까 그 30만 PB를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거나 나중에 얘기한 분은 가입비가 없다는 그거.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고 이 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별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혹시나 그쪽에서 그게 가입비 아니야 그러고 물어볼까봐 아주 14년 전부터 그 얘기를 철저하게 얘기를 안 하고 여태껏 넘어왔어요. 어느 지금 널려있는 마케팅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무지 많은데 그거 제대로 저처럼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저는 어차피 또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무래도 관심 있으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만 PB를 처음 나와서 내가 1PB서부터 30만 PB를 달성할 때 그게 몇 달이 걸리든 그걸 갖다 특히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아무리 재벌 아니라 하랩이라도 돈을 지불할 때 그 지불 고통이라는 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더 큰 걸 느끼는 거고 이러는 건데 지불 고통이 있는데 자기가 지불 고통을 느끼면서 그걸 갖다가 바꿔보고 써보고 하면서 느껴야지 진짜 나쁘기만 해봐라. 연구를 하면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제품이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동 제품보다도 우리 원가에 투입하는 비용이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 제품보다도 2배 가량을 갖다가 원가를 갖다 더 많이 넣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가격대는 다 마트 가격이라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것도 우리 회장님이 좋은 면도칼 같아요. 그 큐레이션을 해갖고 그냥 정확하게 해서 이미 업계에 면도칼 같다는 거, 딴 거는 그냥 어쩔지 몰라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흔들었다 그러면 그건 천하 없어도 용서 없다는 걸 이미 업계에 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거를 믿고 쓰는 애터미를 갖다가 지불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30만 PB를 한 사람만이 제대로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골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일단 면역력부터 강해진 데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자기가 그냥 당연히 자기가 쓰는 거야. 그게 뭐 양심적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30만 PB를 갖다 1PB서부터 이렇게 써보면서 느끼고 했던 사람은 그 다음 사람한테도 꼭 그렇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쪽이 되든 이쪽에 되는 분들도 QQ가 되지 않습니까? 그 QQ를 달성해서 6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식을 독수리 알이 닭집에서 태어났을 때 닭 엄마를 갖다가 자기 애미로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듯이 처음에 어떻게 자기가 그 첫 경험을 어떻게 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또 습관화시켰어. 그래서 좌우측에 또 아니면 그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갖다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Q의 복제입니다. Q의 복제. 처음에는. 근데 여태까지 직급도전 그 프레임화에서는 30만 PB는 얘기한 적도 없고 30만 PB 하니까는 바로 그 다음날 혹시나 도망갈까봐 위에서 그거 하듯이 그냥 막 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힘을 처음서부터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복제의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너무나도 대단한 어떻게 15년 전에 회장님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그거를 이렇게 천재적인 발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일 대단한 제일 그거한 건 뭐니 해도 절대품질 절대가기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이 됐으니까 절대품질 절대가기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할 일은 안 하고 하면 우리는 시스템이 없어도 돼요. 제품이 발이 달려서 판다는 거. 자기네도 아주 얘기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들 다 생각들 얘기한다는 건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 14년,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발이 달려서 팔린데, 그러니까 자기는 놀고 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Q에 걸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입비가 없다. 유지비가 없다. 아메에는 유지비가 20만 PB씩 어느 사업자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자기가 자가 제품들을 20만 PB를 봐야 우리랑 비슷하니까 그래봐야 돈 3, 40만 원 들어가는데 아메이는 한 1.3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돈, 그리고 또 원포원 제품, 우리로 보면 아자몰 제품들 갖다 쓰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월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제품을 갖다가 브랜드 익스체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지비 그나마 20만 PB 정도 되는 유지비도 없으니까 그걸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쓰는 것만 쓰고 안 쓴 것도 썼다고 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상대방한테 양심을 속이고 얘기하니까 그게 제대로 될 리도 없거냐. 돼서도 나중에 뽀록 나고 또 나중에 다 엉터리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가입비도 없어. 가입비가 없는 게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처음에 자기가 최소한 30만 PB를 갖다가 이렇게 들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기가 그 본전을 빼기 위해서라도 남들은 그런 사람의 그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는 자꾸만 강압적으로 어떤 자기적인 어떤 그 직급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가뜩이나 이렇게 횡으로 벌리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두 줄로만 이렇게 딱 꼴랑 두 줄이니까 그것도 한 줄 해놓고 하니까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처음부터 그냥 무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전통처럼 계속 이렇게 15년 동안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분들은 무슨 스폰서 일하는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같고, 그리고 돌아서면 왜 또 전반에는 50만 PB 붙여주니 왜 이번에 또 20만 PB도 안 붙여주고 허구한 날 뒷담화나 하고 앉아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근데도 이렇게 된 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이 반석 위에 올라간 거는 회장님의 그 아주 대단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죠? 근데 그나마라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프레임이 바뀌었으니까 진짜 이런 거를 알고 새로운 이 세세마 플랜,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게 마케팅 플랜도 처음부터 Q를 갖다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만큼은 아주 그냥 지키겠다. 나부터 30만 PB, 그 다음에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도 30만 PB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명심하고 그거를 습관화시키고 그게 전통화되고 문화화가 돼야 됩니다. 아메이는 아주 그냥 철저합니다. 그래서 저 아메이 10년 하면서 제 스폰서한테 받은 거 신제품 한 번 나왔는데 품절이 돼갖고 모아서 내가 칫솔 한 자루, 바뀐 칫솔 한 자루 받은 거에는 받은 적이 없고 저도 파트너들한테 나눠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우리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자생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주변 총장들이나 또 다른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깍쟁이야. 아니거든요. 이게 자영사업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거 어떻게 밀어주고 붙여주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다 또 가만히병이 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로부터 나는 이미 뭐 본인 누적 실적 다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마음을 세신해서 지금부터 새로 나오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자 자식을 키울 때 군대까지 다 갔다 오고 나이가 30살이 육박한 놈이 요즘 취직도 안 되고 그러고 맨날 그저 게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열불 나야 안 나요. 그 걔한테 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이렇게 또 아유 그 어떡하냐 고생도 안 해본 놈이 그러니까 또 안 된 마음에 이렇게 해주면 걔 영원히 방콕됩니다. 방에 콕 처박혀갖고 게임하다가 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놓고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박절하게 해가지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 용돈벌이라도 해야 되고 자기네 친구라도 만나려면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 알바를 뛰든 택배를 뛰어다니든 뭐 하다가 거기서 또 사람 만나고 거기서 또 이렇게 돌이 튀고 해서 그래서 득도를 해서 사회인이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맡은 바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맨날 그러고 이렇게 주면 걔 어떻게 돼요? 걔도 팽인되고 걔 때문에 죽어라고 키운 우리 부모들도 진짜 완전히 진짜 나중에 못 보고 보는 일까지도 우리 지금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Q를 갖다가 얼만큼 정확하게 내가 Q를 갖다가 내가 아주 진짜 양심껏 제대로 지불고통 느껴가면서 제대로 연구해가면서 쓰는 거 믿고 쓰는 애터미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못 갔더라도 애터미가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 정도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이 30만 PB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Q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서부터는 그거를 1T, 3T 해가지고 반까지 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세븐코어의 의미 그리고 그 세븐코어의 정확한 복체가 기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